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멘토 진짜 취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소서를 볼 때면 너무나도 지워버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용 담당자였다면 보자마자 떨어뜨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내용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소서에서 반드시 쓰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왜 쓰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 내용들을 쓰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 쓰지 말아야 할 내용부터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모두 회사와 회사의 사업 분야, 산업 동향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자소서나 면접 멘트에 땡땡 그룹은 땡땡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 홍보팀이 할 법한 말이지 지원자가 할 말은 아니에요. 아무리 글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워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자가 사업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도 땡땡 그룹이 도전하고 있는 땡땡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와 같이 말할 때가 있는데 관심이 있다고 그 사업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가를 위해 노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적절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언론인 유형이에요. 뉴스 기사를 샅샅이 뒤져서 얻은 정보를 슬쩍 언급하면 대단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정보 사냥 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량 어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 잘할 사람으로 보여야 뽑히는 것이지 회사 공부 많이 했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역량 어필과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론을 제시하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열정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전후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한번 뽑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직무 역량 중 성격 및 태도 어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열정은 자소서를 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과 똑같을 때가 많으니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속 빤히 다 보인다는 겁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이라고 항변할지언정 그 진심이 5시간짜리라면 딱 그 정도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글자 한 글자 아껴서 어떻게든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인터넷 검색으로 글자 수를 채우고 있다? 이건 서류 광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해도 힘들다고 투덜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왜 쓰게 되는 것일까요? 직무 분석에 입각한 역량 어필 전략을 안 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고 무슨 내용으로 어필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어설픈 회사 얘기로 분량을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직무 분석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인, 유튜브, 챗 GPT를 활용한 직무 분석 방법을 정리하고 이 결과들을 활용해서 자소서와 면접 멘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직무 분석에 지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 지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칩보에 성공한 여러분의 지인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들도 자신들이 왜 뽑혔는지 아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작성한 자소서와 그들이 얘기해주는 면접 멘트를 합격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 산업 동향, 연봉, 복지 등 직무와 무관한 얘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지인 활용한다고 해서 설정한 방향이 이전 슬라이드와 똑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인들이 본인이 무슨 일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진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친구한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는 나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땡땡 부품 연구 개발하고 있어 와 같은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묻는 말에 맞게 대답한 것이긴 한데 연구 개발 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으니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인 중 대부분은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비슷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 당황할 겁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할 거고, 똘똘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이 일 잘한다고 대충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보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을 거고, 그 외에도 라떼형, 추상형 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 최소 한 명은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을 떠올린 다음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여러분의 지인이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내용들을 더욱더 파고들면 그 직무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과를 보내게 되는지, 어떤 역량들이 중요한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직무 분석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장인 개인이 업로드하는 브이로그가 있을 거고, 특정 기업에 찾아가서 직장인의 일과를 보여주는 컨텐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채용 관련 채널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니까 여기에서도 좋은 소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원하려는 기업이나 희망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은 많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일단 보다 보면 재미도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까 하는 건설적인 고민도 하게 되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러한 영상들을 볼 때에도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개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면이겠죠. 그런데 실제 일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 영상에서는 가장 짧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지루하고 회사 보안 문제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겠죠. 특히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이와 관련이 높을 텐데, 결국 이 직무에 지원할 때에는 일상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가장 잘 어필해야 하니 중간중간 일시정지를 하고, 이 업무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 성향, 태도들이 요구될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상 업무만큼 많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회사 홍보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왠지 좀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는 업무들도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특별 업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내용들도 잘 보고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업무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포부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다음으로 주인공 외에 동료들이 나오는 장면들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혹시 같은 팀원이 다른 일을 맡고 있다면 같은 직무여도 다른 업무들을 맡을 수 있는 거구나 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이분들이 하는 일도 잘 보고, 이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니 이 부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원하려는 직무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소통 및 협력 능력도 왜 필요한지,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는 영상에서는 회사의 기술 또는 제품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역량 어필과 무관한 것이니 자소서, 면접 준비에 활용할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올해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 영업 직무에 지원하는 학생의 컨설팅을 진행할 때 챗 GPT와 나눴던 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직무인지 물어보니 챗 GPT가 자율주행 기술 영업 직무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잘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술 영업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챗 GPT가 수행하는 업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답변으로 에피소드 4화에서 설명드린 직무 분석의 3단계 중 1단계인 업무 목록 작성하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각 업무에 맞는 요구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에피소드 4화에서 내가 실제 회사 일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 파악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챗 GPT가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업무들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재료들을 알려주면서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9시부터 18시까지 업무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알려줘.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 작업이 필요해?
와 같이 직무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챗 GPT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지인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나열하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직무에 대해 고민해본 티가 나기 때문에 지인과 유튜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지인, 유튜브, 챗 GPT를 활용한 직무 분석을 실제 이행해 보신다면 저의 의도는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소서, 면접 멘트 작성 전략을 지금까지 업로드된 자소서, 면접 준비의 정석 에피소드들과 연결지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목과 첫 문장에 경험 요약은 하지 말고 직무 역량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해야 하는 역량은 에피소드 4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뒷받침 문장들은 경험을 시간순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소제목과 첫 문장에서 어필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예시와 주의사항은 에피소드 5와 6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역량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높음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 내용 또한 에피소드 4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알아낼 수 있겠죠. 예시는 에피소드 3과 5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이제 회사 홍보팀, CEO, 기자놀이 할 글자 수가 없을 겁니다.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글자 수가 모자라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자소서와 면접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면접에서는 대답이 더 간결해져야 한다는 점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가짓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